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부론에는 어떤 규절이 나오느냐?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의도치 않게 이타적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애덤 스미스가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 비네볼런스, 남에게 자애로운 것,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는 속셈이야 남을 속이지 않는 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의 기획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시민TV 박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시장경제는 이기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농단은 그 맹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바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업은 왜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놓고 팔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자가 된다.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비추어 봐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이야기 있죠. 암행어사가 뭘 갖고 다녔죠? 마패와 또 하나 갖고 다닌 게 자와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왜 이걸 갖고 다녔어요? 상인들이 분명히 길이를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울과 자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부론에는 어떤 규절이 나오느냐?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의도치 않게 이타적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주간, 술집, 빵집의 자비심에서가 아니고, 이 자비심에서가 아니고 이 중요합니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고려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이 푸주간, 술집, 빵집이 일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애심에 대해서, 셀프러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자애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국부론에서는 바로 푸주간, 술집, 빵집의 그런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 이전의 중세 교회에 대한 반작용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돈 버는 걸 다 속죄하고 내놔야 된다. 그러면 교황 혹은 브리튼 왕이 임명하는 그런 사제가 사면을 해줘서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이런 로마에서 정한 혹은 그 브리튼 성공회에서 정한 중앙회에서 계획된 지시된 그런 이타주의가 아니라 각 개인이 이기주의적으로 움직여도 사회는 점차 풍요롭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각자가 고기를 다듬어 가지고 먹는다. 고기를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술도 담아 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되면 술을 만든 사람 술을 계속 만들고 고기를 다듬는 사람 계속 다듬고 이게 실력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서 훨씬 더 능률도 오릅니다. 그래서 분업의 결과가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더 많은 걸 생산하니까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국부론에서는 분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기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애덤 스미스가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의 바탕에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가라 그럴 때 이 깨할 기자로 시작하잖아요. 기획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이 말은 조금 잘못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물교환은 시장경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물교환에서는 그럼 이타주의가 없었냐? 내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쌀이 남았습니다. 쌀을 남아서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갖고 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그러나 내가 갖고 가는 확실하죠. 아, 누군가는 이 쌀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식구가 많은 사람들, 이 쌀이 부족할 수 있겠죠. 철물점을 하는 홈이나 삽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농사 짓는데 이런 게 필요하겠지. 남들이 손으로 나무로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호미로 삽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도 확실히 기획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장소에서 쌀을 구할 수 있을지 그것은 가능성뿐이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남에게서 가져온 것이 uncertainty에서 벗어나서 certainty, 확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상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급자는 하급자들한테 너 삽과 호미를 몇 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더라고 그래요. 오더. 지금 시장에서도 오더라는 말 쓰죠. 주문이라고 다소 이렇게 중화시켜서 쓰긴 합니다만은 오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배임을 하지 않는 한 이 certainty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주문한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물교환 시대에는 이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는 옷이라는 것은 다 동물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옷이거든요. 그럼 산업혁명기에는 무엇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냐? 면화를 가지고 그걸 실을 만들어서 짠 다음에 그것을 또 짜라가지고 붙여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면방직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면방직업을 했던 것입니다. 저 간디에 물레 잡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물레를 자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력, 석탄 이런 걸 동력원으로 해가지고 방적기와 방직기를 만듭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것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석탄을 떼서 이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리게 만든 사람, 처음으로 상업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와트입니다. 이 1776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시기가 1776년이고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만든 시기가 1776년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것이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이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상업화했을 때는 깊은 데서 석탄을 꺼낼 수 있게 그리고 이 방직기, 방적기를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지만 또 뭐가 생겨났습니까? 증기기관을 가지고 끄는 철도가 생겨났고 자동차가 생겨났습니다. 이 제임스 와트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이를테면 금융을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장에다가 내 기관을 쓰고 당신이 이전에 쓰던 증기기관에 비해서 절감되는 액수의 3분의 1만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이런 거에서 출발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면 자비심, benevolence,
남에게 자애로운 것,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에게 잘해준 결과 복을 얻은 거예요. 한자 말에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은 남을 위한 기획이고 경사스러운 일은 돈 버는 겁니다. 산업혁명계 면방직업 같은 경우는 이 굶주리고 헐벗은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입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로 일자리를 제공해줬다. 그러면 이 신흥상공업 세력들은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막 진짜 쥐어짜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랬을까요? 기계를 다룰 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밭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언행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주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왜? 뭘 알아야 지시를 이행할 것이고 뭘 알아야 기계를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 시기에 사립학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공립학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은 산업체 부설 학교라는 것들이 많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으로서의 교육이 형성된 것은 바로 산업혁명 이후다.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기획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제스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제스도 물론 이기심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기심을 막 변호하고 그렇지만 어떤 용어를 써서 또 이런 이타주의를 옹호하냐면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시장에 대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미제스의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그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통로로 가도록 개인의 활동들을 지휘한다. 지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은 순수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충족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부유한 사람은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만 그의 부를 보존할 수가 있다. 초콜릿 왕, 우리 흔히 이제 석유왕 락펠러, 그리고 철강왕 카네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콜릿 왕은 소비자, 단골 손님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한다. 소비자들을 통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봉사한다. 시장경제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시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기업가는 오로지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의 행위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윤과 손실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통해 시장에서 최고의 권리, 최고권을 행사하는 장치다. 소비자들의 행태가 이윤과 손실을 생기게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손실이 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막 했으면 이윤이 나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윤과 손실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덜 능률적인 자로부터 더 능률적인 자들에게로 이전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데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사업활동을 지휘하는 데 더 영향력을 가지도록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떨까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라는 요소 역시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곳으로 그 사용이 배정된다. 과거 우리 60, 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노동이 다 의류공장, 봉제공장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노동이 어디로 가요? 자동차 공장으로 하고 전자공장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동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 새로운 산업으로 갑니다. 가성비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더 싸고 더 좋은 걸 원할 때마다 노동시장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애덤 스미스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미제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그리고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는 속셈이야 뭐 남을 속이지 않는 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의 기획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즉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 기업가로 하여금 홍익인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소중히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개인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봉사하려는 이런 노력을 못하게 하는 반시장적 행동, 사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어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 있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